여러분,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74세 할머니가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젊은 사람처럼 외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딸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서 발견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로맨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어쩌면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이곳에 이영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4.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죠.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다며 딸 은주가 여러 번 함께 살자고 했지만 영순 할머니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들도 바쁜데 신경 쓰게 할 수 없지. 평소 영순 할머니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한 뒤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죠. TV 드라마를 보거나 손주들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 은주가 반찬을 들고 엄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향수 냄새였죠.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향수를 뿌린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화장을 하지 않던 엄마였는데 말이죠. 엄마, 어디 가세요? 거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영순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파마머리, 연한 화장, 그리고 평소엔 입지 않던 깨끗한 블라우스까지. 은주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 은주야. 갑자기 왜 왔어? 반찬 가져왔어요. 근데 엄마,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화장도 하고. 영순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동창회 모임 있어서.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거든. 동창회요? 전에는 귀찮다고 안 나가셨잖아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한 것 같아서 말이야. 자, 엄마 늦었으니까 다녀올게. 영순 할머니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영순 할머니의 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에 2~3번씩,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나갔다 오기도 했죠. 동네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엄마와 같은 동네에 사는 김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주야, 혹시 내 엄마 요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프시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더라고. 그것도 혼자. 우리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말이야.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걱정돼서.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출, 화장, 향수, 그리고 애매한 답변들. 은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또 나가셨구나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순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미안해. 시끄러운 데 있어서 전화 소리를 못 들었나 봐.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요? 그냥 친구 만나고.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말 치매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친구들과 만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은주는 엄마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영순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죠. 영순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내린 곳은 시내 한복판의 한 카페 앞이었습니다. 깔끔한 분위기의 조용한 카페였죠. 은주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어떤 남자 어르신과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충격을 받은 은주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어. 뭐? 무슨 소리야? 오늘 따라가 봤는데 카페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손잡고 앉아 있더라고. 동생도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근데 뭔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 남자가 누군지, 엄마한테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남매는 다음 주말에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은주는 동생과 함께 엄마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자녀들을 맞이했죠. 어머, 너희 둘이 같이 오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랜만에 같이 놀러 왔어요. 은주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죠.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영순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거실 소파에 놓인 엄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볼까? 은주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손수건. 그런데 그 밑에 작은 지퍼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은주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죠.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고 엄마의 얼굴은 지금껏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노란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영순아, 오늘도 내 생각뿐이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줘. 사랑한다. 마이너스.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이 편지는 대체 언제 쓴 거야? 다른 편지들도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백,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들. 편지 날짜를 보니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엄마가 20살 무렵이었죠.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영순 할머니가 은주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은주야. 그게. 은주는 편지를 든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가 너희한테 숨긴 게 있구나. 이 사람이 제가 본 그 할아버지예요? 카페에서 손잡고 있던.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도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이야기해 줄게.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영순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봉수야.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첫사랑이요? 응. 엄마가 20살 때 만났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매일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고 미래를 약속했지.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런데 양쪽 집안이 반대했어. 봉순의 집은 가난했고 우리 집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았거든. 엄마 부모님이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 시절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봉수는 군대에 갔고 엄마는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다른 사람과 선을 보게 됐지. 그 사람이 너희 아빠였어.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잖니.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그럼 왜 지금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달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어. 50년 만에.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알아봤지. 영순이 맞지? 하고 물어봤을 때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영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어.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그래서 가끔 만나기로 했지. 그냥 친구로서 말이야. 친구요? 손을 잡고 있던데요? 우린 그냥 서로를 위로하는 거야. 둘 다 외롭잖니.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을 뿐이야. 은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은주야, 엄마가 너희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지금도 아빠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잘못된 건가?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숨기면서 만나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당당하게 만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너희들이 실망할까봐. 은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니. 영순 할머니의 비밀이 자녀들에게 알려진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은주와 동생은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특히 은주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영순 할머니의 외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영순이 할매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맨날 꾸미고 나가더라고. 누구 만나나? 아, 나 봤어. 시내 카페에서 남자랑 있던 거. 남자라고? 혼자 사시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금방 모두에게 전달되기 마련이죠. 게다가 70대 할머니의 로맨스라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정류장에서도 공원에서도 영순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요즘 노인들이 참 철이 없어. 자식들은 알까? 창피해서 어쩌나. 처음에는 가벼운 수군거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의적인 소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혼한 자식들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다고 추측했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순 할머니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눈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영순 할머니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저기 영순이 할매 오신다. 오늘은 또 어디 나갈 준비하시나? 쯧쯧, 자식들도 불쌍하지. 엄마가 저러니. 영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 할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안해요, 봉수 씨.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까지 만나야 하나? 차라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외롭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며칠 후 은주가 다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동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알아. 엄마도 들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건가요? 영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은주는 엄마의 힘없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소개해 주세요. 응? 궁금해요. 엄마를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봉수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할아버지였죠. 이분이에요. 김봉수 씨. 지금은 혼자 살고 계세요. 자식은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성격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고.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랑 동생이랑. 정말? 네. 엄마가 이렇게 숨기면서까지 만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영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주 네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김봉수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 은주고 이쪽은 제 남동생이에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영순 할머니와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그 이후의 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영순 할머니가 있었다는 고백도 했죠. 어머님을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냥 옛 친구로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은주는 봉수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은주가 봉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봉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녀들의 허락을 받았지만 동네 소문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누군가 영순 할머니와 봉수 할아버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요 화제거리였습니다. 영순이 그 양반 완전히 정신줄을 놨어. 남편 제사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말이야. 요즘 노인들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심지어 영순 할머니가
평소 다니던 성당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과부가 재혼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심이 부족한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점점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장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보러 갔고 산책도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다녔죠. 봉수 할아버지와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다른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봉수 할아버지가 영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순 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요.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우리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영순 씨,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남의 눈치 볼 시간이 있나요? 남은 시간이나 즐겁게 보내요. 봉수 할아버지의 말에 영순 할머니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결정타는 동네 이장에게서 날아왔습니다. 이장이 영순 할머니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순 씨, 내가 할 말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수군거려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분하고 계속 만나실 건가요?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노인정에서도 말이 많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친구 만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 잘못은 아니죠. 근데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다는 거죠. 영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부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이장이 돌아간 후 영순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은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21세기의 과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요? 은주는 동생과 상의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로요. 다음 주 일요일 동네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주는 엄마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우리 엄마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엄마는 단지 옛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려고, 삶의 위안을 얻으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3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리워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슬픔 속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나?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잘못인가요? 경로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도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외롭게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혼자 살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행복을 찾으라고
응원하실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네. 우리도 나이 들면 외롭잖아. 영순이도 사람인데 위로받고 싶었겠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비난은 줄어들었습니다. 은주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동네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봉수 할아버지가 영순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순 씨,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이요? 네. 1박 2일 정도 바닷가에 다녀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요. 영순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다녀올게요. 은주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은주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엄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걱정 마시고요. 이틀간의 여행은 영순 할머니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몰을 함께 보았죠. 영순 씨, 우리 정말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벌써 70대라니 믿기지 않아요. 5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때 영순 씨 손을 절대 놓지 않았을 텐데. 봉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아이들도 낳고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봉수 할아버지는 영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순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봉수 할아버지를 만났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죠. 영순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고마워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로당 20주년 기념 잔치였죠. 영순 할머니도 초대받았습니다. 행사장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영순 씨 오셨어요? 어서 와요. 오늘 참 예쁘게 입으셨네요. 따뜻한 환대에 영순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영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미안해요. 그동안 안 좋게 말한 것 괜찮아요. 다들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외롭거든요. 영순 씨가 부러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 보여서. 할머니, 이제는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 영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작은 이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몇 달 후 은주와 동생은 엄마와 봉수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한 거죠.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은주는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봉수 할아버지 덕분인가 봐요. 응. 그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저희도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도 엄마 자신의 인생이 있잖아요. 아빠를 사랑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 슬픔 속에 살 필요는 없죠. 영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봉수 할아버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돌아가신 사위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까지. 그날 이후 영순 할머니와 봉수 할아버지는 더욱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재혼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됐죠. 동네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이제는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영순 할머니와 봉수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죠. 영순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도요. 50년이 지나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요. 봉수 씨,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50년의 그리움,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평생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과거가 있고 감정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노인의 사랑을 이상하게 보거나 비난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따뜻하게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영순 할머니와 봉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